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잠깐 네, 하겠습니다. 하시죠. 제가 13일 방통위 국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 할인 기간 만료 시의 고지 건수, 약정 만료 후에 요금 할인 가입자 현황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동통신사가 일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고 또 나머지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지, 얼만큼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요금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방통위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버티기를 한 행태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국감이 끝나더라도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4월에 휴대폰 무이자 할부 설명 의무화법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동통신사를 제가 보니까 LG U+가 무이자 할부를 자체적으로 10개월까지 해주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이자 할부를 10개월까지 해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보시다시피 가입자 수가 1년 동안에 8,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고지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내를 안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SKT 경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 6월에 할부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을 때 SKT가 24개월까지 신용카드사랑 제휴해서 무이자 할부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카드를 쓰면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24개월 동안 할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추가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무이자 할부 이용하신 분이 한 92,000명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25억 4,600만 원 정도가 면제됐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동통신사나 유통점이 안내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만 잘 하면 2016년에 할부 수수료 금액이 약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통위에서 이런 안내를 잘 법안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그 고지를 잘 하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내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최근에 아주 무리를 빚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이 사건에 우리 방송도 이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영학은 SBS하고 EBS 기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천사 같은 모습, 저 자료를 좀 화면을 보여주세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포장돼서 한 10억 이상의 개인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 돈이 이영학 범죄 자금이나 유흥 자금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런 분들을 이용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후원금 자체가 그냥 개인 통장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꽃피우려고 했던 그 기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이제 이런 기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런 방송을 할 때 매우 조심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후원금에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불법 명의 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뭐 대포폰이라든지 대포통장, 대포차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범죄 행위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최순실 씨도 대포폰을 썼다 뭐 이런 의혹이 있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자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에서 이것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이것이 발견돼서 시정되는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도요. 그 3년간의 대포폰과 관련된 범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259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38건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10,000건 이상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최근 범죄에 이런 그 대포폰 같은 것들이 이용된 만큼 보다 이제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요? 계획을 좀. 네. 이 문제는 저희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과기정통부의 더 큰 관련 사항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현 의원님. 그럼 주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